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타이페이 중심부에는 중산베이루 거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 둘러싸인 하얀 건물은 타이페이 필름하우스예요. 원래는 미국 영사관으로 쓰기 위해 지었는데 대만 영화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필름하우스로 개조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곳에 거의 매일 왔어요. 당시 아시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소규모 상영관 하나가 전부였어요. 영화관에 관객이 저 혼자였던 적도 많아요. 이곳에서 7편의 아시아 영화를 봤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만 다큐멘터리 머니 앤 허니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이 작품을 보고 저는 왜 타이페이 101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할게요. 타이페이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들은 모두 필리핀 여성들입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어와 간병을 배운 후 대만에 왔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가족 사진 대신 빈 문서만 가지고 가라고 말하죠. 향수병조차 그들에게는 사치라는 뜻입니다. 간병인들의 근무 조건은 주 7일 출근. 숙식은 병원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인 이들은 가족들에게 보낼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박스 한가득 물건을 꾹꾹 눌러 담아요. 짐 속에 자신도 넣어서 붙여달라며 장난도 칩니다. 간병인들은 습관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머니 앤 허니입니다. 돈 없이는 사랑도 없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여성들은 2년, 3년씩 계약을 하고 대만에 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장례식장에 갈 수 없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죠. 요양병원의 노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간병인들은 정성을 다해 노인들을 간병해요. 그들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그리움의 크기는 같기에 노인들과 간병인들은 친구가 됩니다. 타이페이 101에서는 매년 1월 1일 신년맞이 불꽃놀이를 합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간병인들은 옥상에 모여서 불꽃놀이를 구경하죠. 타이페이 101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소원이라 말하지만 그 소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 노인들은 가지 말라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간병인들 역시 노인들과의 헤어짐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카메라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들을 계속 따라갑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한 그녀들. 아이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엄마를 어색해하고 남편은 아내가 없는 동안 외로웠다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죠. 심지어는 도박으로 아내가 번 돈을 홀랑 날리기도 했죠. 돈과 사랑을 위해 타지에서 간병인 생활을 견딘 그녀들. 그들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타이페이 101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간병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곳을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서 타이페이 101을 제대로 보기로 했어요. 그녀들에게 타이페이 101은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눈으로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망대 입장권도 미리 구입하고 건물이 가장 예쁘게 보인다는 포토스팟도 조사해 두었어요. 타이페이 101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상산 전망대입니다.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어 발음으로는 샹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경사가 가파르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이런 샹 소리가 나올 때쯤에야 정상에 도착하기 때문에 샹산이라 부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블로그에서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정말 웃기다 하면서 해맑게 웃었죠. 그러나 직접 올라가 보니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3월의 타이페이는 더운 날씨가 아닌데 해와 바람에 내기에 걸려든 나그네처럼 옷을 하나둘씩 벗어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쯤 올라오면 다 온 건가
쉽지만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전망대에는 아직 날이 밝은데도 일몰을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명당 자리는 모두 한국인 차지. 역시 의지의 한국인이라 감탄하며 저도 난간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1시간을 넘게 타이페이 101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많아서 환상적인 노을은 아니었지만 힘들어도 한 번쯤 올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깜깜해지자마자 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어요. 타이페이 101 전망대 예약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때부터 무한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을 했어도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한국 단체 관광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타이페이 101이 세상에서 몇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 기네스북에 얼마간 등재되어 있었으며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얼마나 튼튼한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빌딩의 역사와 특징을 알려주신 이름 모를 가이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건 한참 걸렸는데 타고 올라가는 건 몇 초 만에 끝났어요. 깜짝 반했는데. 89층에 도착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멋진 야경을 제외하면 전망대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초대형 윈드 댐퍼입니다. 겁나 커다란 추인데 이 댐퍼가 지진을 견디게 해줍니다. 땅이 흔들리면 추가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타이페이 101의 마스코트 댐퍼 베이비를 보면서 다큐멘터리 속 베이비를 떠올렸어요. 베이비는 필리핀에서 온 간병인들 중 한 명이었죠. 베이비, 롤리타, 마릴린. 시간이 흐른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머니와 허니, 둘 중 하나라도 얻었을까요? 자스민 리 감독은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간병인들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결심했고 1990년대 말부터 2010년 초반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간병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영화 개봉으로부터 다시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대만에 와서 체감한 것은 타이페이의 외국인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히잡을 쓴 것으로 보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온 것 같은 소녀들. 이 소녀들이 대만 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어요. 여전히 대만에는 수많은 베이비들과 수많은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간병인들은 대부분 조선족 여성들이었어요.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세계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은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스민 리 감독 역시 그런 이유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겠죠. 영화 속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동료들에게 서로 기댈 곳이 되어줍니다. 이는 감독과 출연자들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스민 리 감독과 간병인 여성들은 친구가 되었고, 감독은 간병인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가지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도시는 크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저마다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베이비들이, 롤리타가, 마릴린이 도시에서의 삶을 통해 머니를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허니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페이 101, 그리고 머니 앤 허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작품의 모티브가 된 마을 지우펀을 소개할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